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12명의 의원들에게 당을 일단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초강수를 꺼내 들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는 당 지도부는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견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의 조건입니다. 만약 본인들이 탈당을 않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당에서 뭐 징계위원회 이런 게 열릴 겁니다. 네. 열리겠지만 이미 지도부 입장에 나간 상태에서 아마 좀 제명적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저는 당사자니까 당 지도부한테 이런저런 조사 결과,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조사 시점,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경중, 이거는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 절차가 완전히 생략돼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에 큰 실수한 겁니다. 당에서 암만 몰리더라도 난감하더라도 금도를 지켜야 됩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로남불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명을 하고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지금 김한정 의원도 그렇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포천시에서 행정적 불법이 없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가서 해명하고 나가서 소명을 받아달라. 이런 초강수를 띄운 배경 역시 내로남불 해소 결국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의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 4월 7일 재보선 참패 이후에 본인 당대표로 선출이 돼서 지금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걸음이 민심경청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이 들어본 민심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더라. 민주당에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솔직히 승리할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하신 내로남불의 고리를 확실히 끊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반대 민심을 다시 잡아오지 않고서는 대선 승리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떠난 민심을 다시 잡아오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12명 지금 의심의 대상자지 이게 확실하게 사법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재판을 통해서도 결론이 난 문제도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약 처방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민주당의 상황에 위중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면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바로 섰으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내놔라.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박 공세를 펴겠다라는 이제 국면 전환의 시도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보수 야권의 압도적 1위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내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장모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정치검사 문제 있는데 특히 이제 장모 같은 경우는 3억 원 부정요양병원 수급과 관련해서 3년의 구형을 지금 받은 상황이지만은 또 하나가 이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해 가지고 부동산 토지를 매입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까지 겨냥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극단적인 극양 처방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기 결백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 당에서 이렇게 좀 대규모의 인원에게 내린 조치치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단호한 조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이준석 효과로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마저도 예상을 넘는 초강수 조치로 사실은 말씀하시는 국면 전환
뭐 정치 쟁점화하는 데는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전수조사 압박도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은데 과거를 한번 잠깐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2월 말 3월 초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청와대 김상조 실장, 그다음에 뭐 LH 직원들이 임직원들의 그 투기 의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거졌는데 이때 전수조사를 하자고 여야가 그냥 합의를 하면서 진행이 돼서 민주당이 그 합의가 내용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익위 조사 의뢰를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래서 지금 각오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전수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현재 초강수로 인해서 국면 전환에 성공하는 듯한데 사실은 실 내용을 보면 좀 다른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명을 하고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뭐 탈당 권유 조치.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크게 데미지가 사실상은 없는 부분이고요. 비례의원들도 출당이라는 것도 크게 데미지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안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좀 과장되게 부풀려서 내부 반발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지도부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숨은 그림이고 사실 지금 어제 초강수로 인해서 이게 국면 전환하는데 매개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정치 쟁점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지점에 대한 본질을 좀 흐리는 데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지금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에서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힘도 조사를 해라.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는 못 믿겠다. 거기는 민주당 출신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우리는 감사원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겠다. 실제로 오늘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는 현행법상 국회의원들을 감사원에서 조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합의를 해주면 법을 좀 고쳐서 감사원이 감사원을 통해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합당하고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뭐 가장 합당한 것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정치권에 대한 특히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 그리고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결국 이제 4월 7일 재보선 선거 앞두고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감사원 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지만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사법부 직원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시민단체 얘기하고 또 그러면은 감사원 법을 바꿔서 하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처럼 하면은 어느 시절에 이걸 조사를 하겠습니까? 당장 국민권익위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또 국회의원 공직선거 출마할 때 등록한 자료 그걸 토대해서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계속해서 회피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려 있는 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 앞으로 합당을 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포함해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우리는 국민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엄청난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동안의 논의 과정은 한번 더 떠올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폭발한 거는 2월 말 3월 초 시점이고 그때 여야가 그러면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때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건가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충돌했어요. 첫 번째 나왔던 안이 국회 내외 그러면은 국회 내에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하자는 안이 하나 있었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권익위 방안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감사원안이 있었습니다. 이 여야 협의 과정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이제 권익위를 갔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이 권익위가 적절치 않다고 했던 거는 지금 권익위원장으로 있는 전현희 위원장이 여당 소속의 재선 의원 출신이라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부동산 투기에 관련한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강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권익위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겉핥기식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모두 전수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고 현재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 제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시점엔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법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국회의원에 대해서 할 수 없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조사 의뢰나 조사 청구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여지가 일단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각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대표 후보군들이 모두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조사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일 날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고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돼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의 조사 방안을 찾아서 명명백백하게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권익위를 통한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뭐 출당, 탈당 권유 등 이런 액션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이 내로남불에 대한 불만을 그냥 본질을 좀 흐리기 위한 일종의 며칠간의 과장된 민주당 지도부의 액션 아닌가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감사원법 해석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분명히 우리들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석이 끝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당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무자들이 조사하는 것이지 전영희 위원장이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영희 위원장 같은 경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어떤 정치적인 외압이나 압력을 넣었다 할 경우에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 현직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부자 정당이다. 또는 부동산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2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박덕흠, 전봉민.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500원대가 넘는 그런 엄청난 재력가거든요. 근데 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발주한 그런 문제 등등 또 사업 특혜 의혹 문제 등등에서 탈당했고 지금 이제 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시절에 미리 비밀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했다라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수사를 받고 또 지금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보다 오히려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도로 한국당의 이미지를 떨쳐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절대 거부할 수 없을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일 텐데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사실은 이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이 많다는 게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금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이번에 나왔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무언가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등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자산들이 많아서 아니면 경제활동을 워낙 많이 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초점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잘못해서 지금 끝없는 이 부동산 폭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다른 곳에서 배를 불리고 있었다라는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자산이 많다 아니다라는 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또 편을 가릴 게 아니라 그중에 다만 적은 거라도 액수가 적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자가 무언가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산을 불린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전히 네. 권익위 같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민주당 대권 주자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또 정세균 전 총리 좀 아무리 반 이재명 전선을 좀 굳혀가는 것 같은데요. 경선 연기론, 개헌론을 좀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개헌론은 좀 잊을 때가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지지율 반등을 좀 노릴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 이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고리들이라고 봐야 돼요. 크게 이제 한 3가지 고리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헌론 고리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선 연기론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본소득론 반대 고리. 지금 벌써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두 사람은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 전선을 공고해 나가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에 최문순 지사라든지 또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대부분 동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론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자들과 논쟁하기보다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잡아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전법을 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자신은 반대한다. 오히려 국민 구휼이 더 먼저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서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독자적인 깃발을 만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반 이재명 연대 전선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지금 최근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3위로 올랐었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면서 본인은 독자 깃발 내세웠는데 일단 개헌론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약간 좀 미묘한 입장을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반 이재명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본인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개헌론이 아니고. 그리고 반 이재명 연대의 묶음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경선 연기론 또 그리고 개헌론, 기본소득론을 가지고 반 이재명 전선이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앞서고 있는 자와 따르는 자가 보고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또 한 가지 눈길을 굉장히 끄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 내려놓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했는데 이거 두고 대권 플랜이 나올 것이냐, 정치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공개 행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다 아니까 좀 지켜봐 달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네요. 오늘 5당 기념관 개관식에 이제 참석을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공개 행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답을 분명히 안 하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입당 시기 이런 질문에도 내가 가는 길을 좀 보면 차차 알 거다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분명한 그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대충 너무 많은 지금 기사들이 나오면서 내부적으로는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최적의 타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이 좀 안정화를 거치고 대선 경선 일정이 좀 확정되는, 그래서 어느 순간이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권에 나타나는지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그간 국민의힘 내부 일부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개적인 활동, 공개적인 입장을 좀 직접적으로 표해라라는 요구들도 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크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조만간
저는 뭐 정리되는 네.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배 교수께서는 오늘 윤 전 총장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속도 조절론에 힘을 좀 실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요, 좀 지켜봐달라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기대, 염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입당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가는 길을 보면 알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안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속조 조절론에 힘을 실은, 따라서 지금 일반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6월 11일 이후에 조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이준석 돌풍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변수가 많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당장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 우리 정치사에 30대 당대표가 나온 게 이제 최초가 될 텐데요. 그 30대 당대표가 출연한 것은 좋은데 과연 안정되게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예.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말이에요. 당장 뭐 주호영 또 그리고 나경원 등등의 중진들이 이 이준석 체제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내부의 분열 속도 내지는 뭐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본인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속도를 늦추는 그런 일정을 오늘 얘기한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도부가 좀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 입당 시기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전당대회 결과를 좀 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저는 이준석 효과, 그다음에 이에 따라 이완 또 상대편의 윤석열 효과가 상승하는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가 조절되기보다는 오히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이 그 분명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을 때 오게 되는 전당대회의 관심도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큰 메시지를 많이 안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본인이 강한 메시지를 냈을 경우 본인한테 오는 그 이슈 중심화를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가 끝나고 나면 저는 뭐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과정들이 정해지고 나면 저는 뭐 7월이라도 뭐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보수 야권의 대권 주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 빨리 들어와라 뭐 이런 메시지 계속 내면서 간보기 그만하고 와서 검증받아라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민주당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와 관련한 개헌론, 뭐 기본소득론하고 같은 건데요. 지금 모든 국민적,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좀 윤석열 총장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소위 당내에 있는 잠룡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발 주자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해서 경선 레이스가 올라가면 서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시장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입장을 밝히면서 검증을 받아라라고 요구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 윤석열 총장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런 요구들이 있으면서 야권의 시장을 좀 넓히려 하는 주자들이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한 말씀씩만 들어보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30초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근거로는 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추세가 갈수록 더 세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준석 돌풍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젊은 당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로 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당원들이 열기를 가지고 참여했다라는 얘기는 조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 문제가 이제 이준석 개인에 대한
그런 지지가 아니고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그 파장이 앞으로 여야 모두에게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있고 이제 11일 날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간에는 미처 모바일로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들에 대한 ARS 조사, 그다음에 30%에 해당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하면 당원 조사가 아마 투표율이 40%를 넘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당심에 대한 투표율이 민심을 얼마나 반영할 건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니면 뭐 반대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어찌됐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흥행에 성공해서 이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국민들이 이런 요구를 얼마나 수렴해 가느냐, 그동안 있었던 갈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제 남은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